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셔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은 실제 소장을 받았거나 소제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실전 전략을 다룬 영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의뢰인분들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기본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끝납니다. 끝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끝내느냐, 아니면 조정으로 끝내느냐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현재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오히려 조정을 해서 끝내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결로 가면 현물 분할, 경매 분할, 가액 배상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요. 원칙은 현물 분할이지만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 분할이나 가액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나는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나 토지를 내가 단독으로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판결에서 경매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판결이 나온 시점에 부동산 경기도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우선 매수권이 없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추가 비용을 들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분을 가져온다면 오히려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과 일정 금액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많이 해보면 그동안 쌓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조정해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좋은지, 판결까지 가서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니까 각 사건마다 당사자별로 공유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지 그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원하는지 제일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분할 방식을 원하는지 캐치를 하죠.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해서 원만하게 끝내는 경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손해보지 않고 가격 배상을 받는 법입니다. 이번엔 반대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분을 팔고 현금을 받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가액 배상을 얼마나 받아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내 지분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받을까? 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액 배상은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분을 계산해서 배상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인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변호사가 우리가 제시하는 이 기준이 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법리에 따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시가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서 내가 제시하는 이 가격이 법에서 말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한 조정 결과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내가 원하는 분할 방식이 과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인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 오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식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방식이거나 법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속재산으로 토지를 물려받은 40대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서울의 토지와 함께 상가 건물 지분을
5명의 공유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기를 했고 이미 1심 판결이 경매 분할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항소를 하러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 물건에는 애초부터 불법 점유자, 상속 문제, 지료 문제 등 아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다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경매 분할로 끝나버려서 해당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추가로 큰 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경매 분할로 끝내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방법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저였다면 재판에서 시가감정, 측량감정까지 다 받아보고 조정을 시도했을 겁니다. 조정해서 가액배상을 시도했다면 지금 시가가 높아진 해당 물건을 경매에서 사는 데 필요한 돈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자, 상속 지분 문제, 지료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갔다면 1심에서 훨씬 유리하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 케이스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공유 지분으로 가진 부동산에 얽혀있는 법적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쭉 해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자산을 손해보지 않고 분할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더 큰 가치로 만들려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유리한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시행사와 시공사 법률 자문을 해오면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종류별로 각 공정 단계에서 진행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잡힌다. 변호사가 쓰는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승소 사례에서 썼던 전략들을 달아둘 테니 이 글을 보면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